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는 분도 있고, 인터넷 보고 왔어요 이런 분도 있고, 누구한테 추천받았어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왜 넌 안 해주냐 라고 이러고 막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찾아가는 답변 보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중간중간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줄이 아주 심각합니다.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3월 며칠에 입안 안쪽으로 입술 점막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지금까지도 전기 자극 주는 듯이 저리고 아파요. 병원에서는 회복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혹시 부작용 아닌가요? 수술한 자리, 다친 자리, 꿰맨 자리, 부러졌던 자리, 초반에 감각이 떨어지고 남의살 같고 쪼이고 콕콕 쑤시고 찌릿찌릿 전기 오는 것 같고, 이런 거는요 정상입니다. 확실하게 답변 드렸고요. 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어떨 때는 조금 덜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미쳐버릴 정도로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웬만한 고통을 잘 참는 편이거든요.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잘 참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수술 2달째까지 흉설 주사를 2번 맞았는데요. 병원에서 주사는 흉설 주사를 맞고 입술 주변에 함몰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맞았습니다. 제가 흉터 편에서 말씀드렸었고, 흉살 주사라는 게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 어때요? 특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 이름의 약이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막 복용하면 도핑에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은퇴 후에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의사가 갖고 있는 약 중에서 아스피린과 비슷할 정도의 아주 파워풀하면서 유용한 약인데, 효과가 확실할 정도로 양리작용이 세다면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도 그만큼 비례해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흉터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 트리암시놀론, 트리암 주사라고 하는 건데 우유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게 우유 주사라고 하는 거는 수면 마취 관련해서 이슈되고 좀 문제되고 했던 프로포폴이라는 주사약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는 한도에서는 아마도 병원에 쓰는 약물 중에 이렇게 흰색 액체로 된 주사가 이 2가지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흉살이 서로 꽉 붙잡는 링크가 너무 과해지고 조직이 너무 과도하게 커져서 딱딱해지고 부풀어 오르고 튀어 오르고 하는 그런 흉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고 튀어 올라온 게 조금 가라앉고 시뻘겋던 색깔이 조금 연해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적용을 하는 주사입니다. 제 환자분들 흉터 수술하고 나서 경과 관찰할 때 흉살 주사 놔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주사 놓는 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 제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니까. 많은 의사분들이 수술한 초반부터 이걸 많이 놔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환자들도 상담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그거는 제가 뭐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주사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모든 약이 과용량이 되면은 바라던 액션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튀어오른 걸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너무 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시뻘건 색깔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했는데 오버 액션이 되면은 창백해지고 딱딱하게 뭉쳐있는 걸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흉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분도 입술 주변에 함몰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입술 점막이 지금 흉살 때문에 딱딱하고 땡기는 증상이 구축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으면 좀 더 빨리 풀리고 안 맞으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안 맞아도 결국엔 다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무서운 단어가 아닙니다. 흉이라는 조직의 특성이 오그라드는 성질이 있고 딱딱하게 당기는 성질이 있고, 원래 흉살의 기본 네이처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 거라는 거죠. 딱딱하고 당기는 증상이 구축, 맞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흉살이 생기는 아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섭진 않잖아요. 원래 아물어야 되니까. 구축 때문에 생기는 증상 맞아요. 이 병원에서는 맞으면 빨리 풀리고 안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고 하는데, 모든 상처는요 처음에 꿰매고 칫밥 빼고 여드름 짠 다음에 구멍이 났다가 아물고 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고 빨개지는 거는 모든 상처의 기본이에요. 사람 몸은 상처가 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흉터 수술하고 나서 구순혈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딱딱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빨리 개입을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하면은 굳이 그 중간에 개입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계산기를 제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겪어야 되는 그런 사이클, 딱딱해졌다가 빨개졌다가 다시 고기도 가라앉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길죠. 조바심 내면 항상 원하지 않는 길로 잘못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흉터같이 구순혈같이 오래 경과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단 일반적인 환자
환자의 사이클보다 확 올라간다든지 튀어나오는 분들은 빨리 개입한다고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제 판단에 보통 평균적인 선의 회복 과정이라고 하면 주사를 빨리 놓지는 않습니다. 이 병원은 선생님이 설명한 게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뭐 맞으면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안 맞아도 결국에는 풀릴 수 있다. 마음에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계셔라. 마지막 질문은요, 흉살 주사 맞고 함몰이 생겨서 재생 주사 맞으러 간 병원에서 부작용 없는 흉살 주사와 충격파 시술을 받으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적극 권유를 해서 지푸라기 맞는 심정으로 흉살 주사와 충격파를 2회 시술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더 심해지거나 회복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상담 오늘도 여러 번 했지만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는 분도 있고 인터넷 보고 왔어요 이런 분도 있고 누구한테 추천받았어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전후 사진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제일 확실한 게 자기 직접 아는 사람이 실제로 했던 병원이 그나마 신뢰도를 갖고 있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본인이 직접 저 얘기를 듣고 노래 봐가면서 하는 게 확실하겠죠. 타 병원에서 무슨 수술 받았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길이 있고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병원 수술한 거를 뭐 좋아요 말아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예를 들면 부작용 없는 흉살 주사와 충격파 시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일반 흉터 상담도 제가 상담을 오래 합니다. 그 이유가 수술 받기 전에 받고 나서 기억해야 되는 게 좀 많아요. 환자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우가 경과의 속도라든지 그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시켜주려고 시간 많이 들이거든요. 설명도 이렇게 하고. 제가 흉터 수술을 해줬어요. 한 달째 경과를 보는데 쌍꺼풀을 하던 포성형을 하던 절개했던 자리는 빨그레 할 거고, 수술을 여러 번 했던 자리는 좀 딱딱하기도 할 거고, 거기다가 빨갛다를 넘어서 검붉은 흉터도 많이 봅니다. 한 달째는 그런 거 가지고 충격받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 너무 딱딱한데요, 너무 빨간데요. 한 달째는 몰라요. 원하는 방향으로 가 있는지만 제가 확인하는 거고,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100% 예측할 수는 없죠. 이번 첫 줄이 살려주세요로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병원으로 저한테 왔다라고 하면요, 앉자마자 얼굴에 써 있습니다. 불안해. 환자가 좀 불안해. 코인 사놓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얼굴 보여요. 이 환자 굉장히 절박하구나. 그런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2회 시술 받았습니다. 썼어요. 나쁘진 않겠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아까 제가 제 환자 봉합을 해드리고 한 달째 왔는데 엄마랑 같이 왔어요. 딱 오자마자 표정이 막 너무 안 좋아요. 앉자마자 얼굴에 써 있어요. 막침. 결국 얘기 들어보니까 상처가 너무 빨개지고 못 믿겠으니까 그분은 지방에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대요. 거기서 또 무슨 얘기 들었대요. 흉살 주사를 빨리 맞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환자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고지고대로는 안 듣습니다. 얘기가 한 달이만 건너가면은 의도가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같은 얘기도. 결론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빨리 흉살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색소 레이저 빨리 해야 되고 앞으로 2년은 다녀야 되고 왜 넌 안 해주냐라고 이러고 막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설명을 다 드렸고, 한 달째 빨개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경과를 보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의사한테 가서 설명을 듣고 받아오셨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진료하는 스타일에서는 너무너무 맞지 않고, 한 달째 빨갛다고 흉살 주사 빨리 놓으면 함몰이 오거나 흉이 다시 벌어지거나 역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봤더니 평균에서 그렇게 많이 심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화는 풀고 가셨는데 그걸로 되나요 그게? 그래서 흉살 주사 충격파를 2회 받았는데 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흉살 주사 맞고 함몰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의사에 따라서 대처가 다릅니다. 함몰이 안 되게 하려면은 과용량 하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통 하는 거는 필요한 정도를 주고 한 달 있다가 봅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주는데, 간격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3개월 간격, 2달 간격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용량도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딱 이 정도 됐으면 좋았겠는데 오히려 약간 들어갔네? 몇 달 놔두자고요. 왜냐면은 보통 올라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환자분이 너무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로 필러를 놓거나 뭔지 모를 대상 주사 같은 거, 해가 된다고 생각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필요한 거냐라고 하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불안증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걱정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입안 수술, 점막 수술하는 게 저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흉이 안 보이는 자리고 잘 아무는 자리거든요. 가끔은 이제 감염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코에 생긴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게, 입안에 생긴 염증, 고름 이런 거는요 안 좋죠. 안 생기면 좋은데 또 치료가 잘
잘 됩니다. 짜거나 긁어내거나 하고 봉합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큰일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혹시라도 이분이 아프다라고 하는 게 감염이랑 감별 진단 의사가 해야 돼요. 말로만 듣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이러는 게 필요해요. 그거 하나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프고 쩌리고 이런 거는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됐다 무조건 재상주사 안 맞으면 더 꺼지고 이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입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기다리면 회복되는 건가요? 1년, 2년 그 이상이라도 회복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이게 부작용이라면 다른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제발 저의 질문 지우지 마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가요?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정리가 안 될까봐 중간중간 멘트를 드렸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과도한 심리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람 마음이 조절이 안 돼요. 저도 멘탈이 붕괴가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폭발을 할 수 있어요. 화를 내던 술을 마시던 바라지 않지만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환자가 불안하고 그러면요 의사도 불안해집니다. 아까 그렇게 화내는 그런 환자분 오셔서 얘기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상태는 문제가 아닌데 환자분이 이렇게 날 무섭게 하면은 제가 불안해요. 해야 될 옳을 판단보다는 환자 비위에 맞춰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독자분이 보고 있는 의사들이 나쁜 상황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 많이 급해 보이는데 뭘 자꾸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의사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선 쭉 다 들었는데 심각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회복이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입술을 확대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잘 확대가 됐는지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확대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이 많은 내용 중에 환자분의 지금 심리 상태가 제일 걱정이 되고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없어요. 서둘러서 막 처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하세요. 패닉 재수술, 패닉 쇼핑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제일 심각한 내용인데 심각하다라는 게 환자분의 심리 상태입니다. 입술에 뭐 문제가 있거나 흉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나 겉에 있는 흉터가 아니라고 하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답변이 제일 오래 걸렸는데 이 한 분이라도 또는 이분 비슷한 분들이 몇 분이라도 영상을 보고 진정하실 수 있었다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학교입니다.